지난 2010년도 선거에서 58표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제가 2010년 선거에서 한 50표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었던 게 있어요. 오색동에 수인선이라고 지상 7m 교각으로 전철이 지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하화시키는 일을 거기 주민대책이랑 같이 1인 시위도 하고 칠고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하면서 수인선 지하를 결정해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 동네에서 못 가기 때문에 장안구 정자동이나 이렇게 멀리 다녔었거든요. 부진이 있었는데 학교 지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교육감님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정말 멀리 다닌다. 빨리 학교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다행히 이제 학교 부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계획보다 몇 년 더 일찍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원이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원이 아니었어도 우리 동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시의원이 아니셨을 때, 즉 일반적인 주민으로서 이 일을 하신 건데요. 다른 시의원분들은 낙선되셨을 때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의원이 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동네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한다. 그렇게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든 우리 동네 할 일들은 꼭 해야 됐었던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수인선이 지하화되는 거. 왜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오빠네 집이 개봉역이 바로 옆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색동 주민들은 막상 철도가 지상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재밌게. 비행기는 일요일 날 안 뜨고 밤에는 안 뜨지만 전철은 토요일도 다니고 일요일도 다니고 아침에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행기 소음으로도 고통받는데 전철 소음까지 고통받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국회의원은 알고 시장은 알고 대통령은 아는데 시의원이 누군지는 정말 모르거든요. 시의원은 시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동네에 공원도 만들고 건널목마다 그늘막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시의원이 정말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밤길도 안전해질 수 있고 우리 동네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뭐 벤치 만들기, 칠보산 등산로에 평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 그리고 애견 놀이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해하셨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의원이 안 있을 때부터 한 건데 이제 우리 동네 또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을 이제 만드는 것을 결정짓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산이나 공원에 많이 가니까 중간중간 벤치나 평상 같은 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우리 금곡천이나 호매실천 이런 데가 그 유량이 적어서 이제 봄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마르거든요. 건천화되는데 이 건천화된 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 짚라인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소수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수정당이라서 오히려 영향력이 없진 않은지. 이렇게 선거운동하러 명함을 돌리러 가도 전혀 명함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LG빌리지 상가 옆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 땅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개인한테 팔리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소수정당인 제가 막아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명함을 받으시고 저 인사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명함을 안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소수 정당이어서 힘이 없을까봐 그랬대요.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했을 때 그런 걸 좀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같은 정당에 시장이 있을 경우 시의원은 그 시장의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의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기가 어려워요. 가령 저 같은 경우 소수 정당은 뭐 시장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국회의원 눈치 볼 것도 없고 저는 오로지 주민들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시는 일들을 훨씬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시의원들보다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야당이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양당의 시의원들은 민주당끼리 서로 공동 보조를 맞추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 잘 못하는데, 가령 수원시장의 입장에서는 소수정당 의원들은 관리가 힘든 의원들이에요. 자기 소신껏 어떤 발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골치가 좀 아플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조금 이건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당의 의원님들은 1번, 2번 번호로 당선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의원님은 정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주민의 지지로 실력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서 다른 막 의원님들이 화를 내기도 하죠.